자, 주체 높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주체 높임. 자, 무엇을 높이는 거였죠? 네, 서술의 주어 말고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이 주체 높임이었습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할아버지 책 읽다. 이걸로 예문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주체 높임의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요. 자, 읽다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주체 높임 맞습니다. 이 주체 높임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읽다라는 단어와 비교해 놓고 본다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 의시가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읽으시다 이것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한다면요. 보다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죠. 책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 책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신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다는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보다에 나온 말이죠. 보시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은도 여러분 형태소에서 배운 적이 있죠, 그죠? 의미가 기능이 있어요. 뭐요? 여기 이 니은 자리에다가 무엇을 쓸 수도 있습니까? 엇을 쓸 수도 있죠. 과거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보시었다가 아니라 보신다. 하나는 옛날, 하나는 지금 뜻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 보신다를 갖다가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요. 높임의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요 시에서 나온 거죠. 다 알고 있는 얘기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체 높임을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서술에 시를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에는요. 무엇이 들어갔냐면요. 시가 들어갔죠. 어떤 때 의가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을 텐데요. 관찰을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예, 맞아요. 앞이 어떤 소리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 그 차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괄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로 표현이 되는데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앞 말의 끝소리가 자음으로 끝나면 의가 출현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을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죠, 그죠? 어떤 것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시 말고 자, 뭐요? 할아버지께서. 보통 우리는 주격조사로 이와 가를 사용하는데요. 그쵸? 철수가, 영수가 이런 식으로 이나 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체 높임을 쓸 때는요. 자, 무엇을 쓰게 됩니까? 깨서라는 주격조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체 높임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명칭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를 주격조사와 함께 같이 활용하여서 만들고요. 두 번째 예문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께서 떡을 잡수신다. 그냥 먹다에다가 단순하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를 붙여서 만들지 않았죠.
먹다라는 단어에 단순하게 시를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잡수시다라는 별도의 단어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특수어휘를 통해서 높인다. 주체 높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주요한 방법으로 있는 겁니다. 주체 높임은 서너 말어미 시를 이용해서 만들든지 특수한 별도의 다른 어휘, 다른 단어, 기존에 있던 단어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먹다에 잡수시다가 있었던 것처럼 자다에는요. 어떤 거 있어요? 주무시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먹다에도 또 뭐 잡수시다 있었고요. 그죠? 별로 좋지 않은 말에서 안 쓰고 싶습니다만 뭐 죽다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쓰지 않고 돌아가시다 이런 식의 특별한 다른 어휘들을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지금 여기는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높임의 전미사인 전미사인 님이 등장하기도 하죠. 선생님 아까 좀 있었네요. 선생님, 형님, 장모님, 여왕님 뭐 이런 식으로 님이 등장하기도 하죠. 뭐 항상 붙일 수 있지는 않아요. 형님은 되지만 언니님은 안 되죠. 장모님은 되는데 장인님은 또 안 되고 여왕님은 되는데 왕님은 좀 안 되고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국어도요 따지고 본다면 언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주체 높임을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도 기본적으로 주체 높임 안에 속하는 거지만 높임의 방식이 둘이 조금 비교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께서 집에 어떻게 해야 되죠? 특수어휘를 사용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계신다. 선생님께서 집에 계시다. 다음 이번에는 예문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는 뭐가요? 차께서? 아니 차가 계시다 있으시다. 예, 차가 있으시다. 계시다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께는 차가 차고에 계신다. 차가 계신다라면 차고에 계신다. 차고 집어넣으니까 좀 이상하죠. 차가 있으시다가 맞습니다. 생각해 보죠. 이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요. 자, 뭐 어때요? 둘 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있다라는 것을 계시다와 있으시다로 높였습니다. 이때 있다 둘 다 주체는 맞습니다. 선생님이 있는 거고 차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양상이 조금 달라요. 선생님은요 당연히 높여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차는 당연히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죠. 거리에 나갔을 때 수많은 차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차들을 다 높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차만 높이게 되는데 그 특정한 차가 어떤 차입니까? 누구의 차이기 때문입니까? 선생님의 차이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사람 그 자체, 그 대상 그 자체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높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높임이라고 하고, 간접 높임은 지금 차와 마찬가지로 그 높여야 할 대상의 어떤 신체나 소유물이나 가족 구성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다라는 것은 직접 높임으로 쓸 때는요 특수어휘인 계시다를 씁니다만 간접 높임일 경우에는 특수어휘 계시다를 쓰지 않고 있으시다를 쓰죠.
몇 개 더 있어요. 선생님께는 예쁜 따님이 계신다. 아니죠. 그죠? 따님 자체를 높여야 되는 게 아니죠. 따님이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런 거죠. 선생님이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선생님께서 아프다의 특수어인 편찮으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직접 높임이겠습니까? 간접 높임이겠습니까? 직접 높여야죠. 그죠? 이런 문장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아이고 님자가 빠졌네요. 선생님께서 손톱이 어떻게 해요? 손톱이 편찮으시다? 써볼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손톱이 편찮으시다. 아프시다. 어떤 것이 좀 더 자연스럽죠? 선생님께서 손톱이 편찮으시다. 선생님께서 손톱이 아프시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렇죠? 손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높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까?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편찮으시다를 쓰면 안 되고 아프시다. 네, 간접 높임의 대상인 겁니다. 이처럼 좀 특정한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간접 높임에서는요, 일반적으로 특수어휘에 의한 높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객체 높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객체 높임은요, 자, 무엇을 높였을까요? 서술의 객체,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었고 주로 목적어나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죠? 지나가 있고요. 교과서 82페이지에 사파가 나와 있네요. 지나가 있고요. 할머니 보다 가다. 자, 예문 만들어 보죠. 자, 어떻게 해요? 지나가 할머니를 보러 가다? 아니죠. 어떻게 해요? 뵈러 간다. 뵈러 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은요. 어떻게 해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봅시다. 지나가 할머니께 과일을 주었다. 아니죠. 주었다라고 편하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드렸다라고 높임을 제대로 써야죠. 그죠? 자, 네, 봅시다. 자, 지금 이 두 문장에서요. 자, 왜 높임법을 썼습니까? 행동의 주인인 가다, 그 다음에 주다, 배다 이런 것들의 주인인 진아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할머니, 행동의 대상이 되는 할머니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높였죠. 따라서 객체 높임이 맞고요. 이 객체 높임은 어떤 방식으로 주로 실현이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뭐요? 뵈러 드렸다. 객체 높임은요, 일반적으로 뭔가 기존에 있는 어휘가 아니라 특수한 어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휘로 사용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죠. 데리고 가다, 데리러 가다. 자, 뭐라고 씁니까? 데리다가 아니라 모시다라고 쓰죠. 보다는요, 지금 나왔던 것처럼 뵈다, 뵙다, 좀 더 높임의 느낌이 나는 뵙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주다는요, 어떻게 되고요? 드리다, 묻다. 여러분이 땅에 묻는 거 말고요. 묻다, 물어보는 거요. 어떻게 합니까? 여쭈다. 여쭈다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어휘가 아니라 뭔가 별개의 다른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서 높임을 실현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에 할머니 깨, 이런 깨들을 이용을 해서 높임을 실현을 합니다.